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오성일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은 말초신경병, 저희 말초신경병은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화끈거리는 증상이 제일 흔한데요. 이런 말초신경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말초신경병 중에서 희귀질환이긴 하지만 길랑발의 증후군과 그리고 만성 염증성 말초신경병인 CIDP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초신경병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급성질환인 길랑발의 증후군 그리고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사실 좀 이름이 길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CIDP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만성 말초신경병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초신경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말초신경이라면은 중추신경에 우리가 뇌와 척수가 있는데요. 뇌와 척수, 그리고 뇌와 척수 이후에 척수신경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팔다리로 그리고 몸통으로 퍼져나가는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초신경계는 보통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이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한 신경 다발에 함께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신경만 같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와 척수 그리고 그 이어서 이어진 신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신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말초신경은 제가 주로는 환자분들께 전깃줄에 대해서, 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전깃줄이 있으면 구리줄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이 있는데, 보통 그 구리줄에 해당되는 것을 축삭, 그리고 그 주변에 감싸고 있는 것을 수초라고 합니다. 이런 전깃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쪽에 해당되는 수초가 손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각각 손상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초신경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추신경계와 뇌와 척수가 있다면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그리고 운동신경으로 나눠지게 되고, 운동신경은 우리가 팔다리에 힘을 쓰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체성신경계도 있고,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로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기능장애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초신경병이 얼마나 흔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매우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 성인 인구에서의 유병률 1%, 물론 1%라는 것은 어떤 환자분들께 또 어떤 질환들의 그룹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100명 중에 1명이라는 숫자도 매우 놀랍긴 한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한 100명 중에 6명 또는 10명 중에 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은 사실 이런 말초신경계 증상,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아니면은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그런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피 검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검사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원인을 찾기 어려운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또는 10명 중 1명이라는 수치가 있지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 같은 경우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저희가 수십만 명, 이제 수백만 명이 되는 환자분들인데 그중 그 환자분들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말초신경병이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드릴 예정인 길랑발의 증후군과 CI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우 드물어서 지금 보시면은 10만 명당 1.2명 또는 10만 명당 1.8명으로 증가되었다라고 설명드리는데 매우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IDP는 그거보다 약간 좀 적은 수치로 10만 명당 1.1명으로 사실 매우 희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평생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질환인데, 당뇨병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병에 진단되신 분들은 이런 말초신경병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 자체가 어떤 신경은 굵은 신경, 어떤 신경은 조금 굵은 신경, 그리고 점점 얇아진 신경,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신경이 나타나는데
보통 굵은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과 그리고 감각신경 중에 일부가 굵은 신경이고, 이런 것들은 보통 근육이나 아니면 촉각 진동 이런 것들이 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감각신경 중에서는 저희가 보통 온도, 온열, 인지나 통증 같은 경우, 그리고 자율신경계 증상은 주로 보통 이렇게 가느다란 신경을 손상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인 질환에 따라서 어떤 질환은 이렇게 두꺼운 신경들이 위주로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감각이 둔하거나 균형이 안 잡히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율신경계 기능 증상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병은 보통 이렇게 서서히 대칭적으로, 그리고 좀 수개월 또는 수주에서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처럼 발끝에서부터 있다가 그 다음에 발목까지 올라오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손목까지 오는 경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 복부에 있는 것은 보통 뭐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돼서 설사나 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을 포함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천천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몸에서 먼 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 쪽에서 서서히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조금만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더 심해진 그런 형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병 같은 경우에선 사실 워낙 흔하게 생기고 3분의 1,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뭐 5년, 10년 이상 더 진행된 분들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초신경병 환자분 중에서는 3분의 1 정도, 뭐 진짜 많게는 한 절반 정도까지 당뇨병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20에서 50%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이죠. 뭐 한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생기지만 5년, 10년, 그리고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고 투석을 할 정도까지 되신 분들은 점점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처럼 당뇨병이 얼마 안 되신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10%, 20% 정도, 30%지만 70세 이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당뇨병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40%가 점점 늘어나고, 당뇨병을 5년이나 10년 정도밖에 좀 짧게 알아주셨던 분에 비해서는 10년 이상 알았던 분들은 1.8배로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당뇨병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당뇨병이 사실 제일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당뇨병이 한 3분의 1이라고 치면 이거는 뭐 네덜란드의 연구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 외에도 술이나 이런 독성,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질환, 그리고 유전성, 그리고 전신질환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발성, 어떤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 그런 경우도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당뇨병 먼저 확인해보고, 다른 독성의 문제, 뭐 약 먹거나 술 많이 드시는지, 그리고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다 확인해보고도 확인이 안 되는 분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드시는 분들 술 끊으라고 설명드립니다.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12가 결핍인 분들, 이런 분들을 조절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나 여러 가지 단백질 이상, 그리고 항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성 신경병 중에서 샤코마리투스라고 매우 드문 병이 있는데, 이렇게 발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손 모양이 이상해진 그런 형태, 이런 분들 중에서 가족분들이 증상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발 모양이 있거나 이상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검사를 받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초신경병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나빠졌는지 아니면은 뭐 한두 달 만에 확 나빠지는지가 병에 따라 좀 다르고, 양쪽으로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좀 신경 쓰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감각이나 운동, 자율신경 어디 문제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이 딱 맞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감각 검사, 저희가 발을 만지고 발의 바닥에 감각이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증을 느낀지, 무감각한지, 저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근력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발의 근력이 발목 위 아래로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보고, 그리고 무릎이나 발등이 펴지고 다시 굽혀지는 거 잘 되는지, 그리고 반사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방망이
우리가 반사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이런 무릎이나 이 발목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발목 반사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거는 신체 진찰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여기 소리굽새라고 합니다. 이렇게 띵, 윙 울리는 그런 소리굽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나 아주 미세한 가느다란 나일론 실 같은 걸로서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감각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피검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피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뇨병이 제일 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지 그 중에서 당화혈색소 또는 공복혈당 같은 걸 같이 검사를 하면서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당뇨병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검사를 안 했는데 봤더니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뇨병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 B12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클론 감마병증이라고 해서 혈청 단백 정기 영동이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먹어서 위에서 흡수되면서 위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위에 전절제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말초신경병도 생길 수 있고 척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인지 증상이나 뭐 심하면 치매 그리고 빈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있는데 말초신경병도 있고 그러면은 혹시 위에 문제가 있는지 예전에 수술을 한 건 아닌지 아니면은 위가 위축성 위염이 너무 심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검사를 권유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근육 주사로 비타민 B12를 맞기도 하고 먹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보통 병원에서는 그냥 근전도 검사라고 다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전도 검사랑 근전도 검사 또 헷갈리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 보통 근전도 검사라고 하면은 이게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바늘로 찔러보는 신용을 한 건데요. 이렇게 바늘로 찔러보는 검사, 그러니까 침 근전도 검사인데 좀 아픕니다. 그리고 신경전도 검사라는 거는 이게 전기자극해서 한 검사고 제 손인데 이것도 전기자극을 쭉 찌릿하게 해서 이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돼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제대로 가는지 반응이 적절한지 뭐 신경이 빠르게 전달되는지 느리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런 자율신경 검사도 있고요. 뭐 내척색 검사랑 그리고 초음파랑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죠. 축삭 또는 수축. 그러니까 전기줄 자체의 손상인 건지 아니면은 피복이 손상된 건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혹시나 심각한 문제인지 뭐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 자체만으로 최대한 조절을 잘하고 하면은 사실 부담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 비대칭적으로 어느 한쪽만 심하거나 아니면은 한두 달 내로 너무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 뭐 루게리병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율신경계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빨리 검사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 뭐 그중에서 사실 당뇨병이 제일 흔한 원인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성 신경병,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 있는 정도와 그리고 통증까지 이어지는 정도의 그런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 겹치지만 좀 다양할 수 있는데 대사증후군이나 그리고 혈당 조절 그리고 비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뇨병을 최대한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한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흡연과 음주, 특히 뭐 흡연 같은 경우는 말초 미세혈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음주는 사실 말할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신체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뭐 위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런 요인들을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결국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술 그만하시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원인 약물 어떤 약을 먹으니까 더 심해진다.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고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초신경병과 그리고 생명이 달려있는 항암제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사실 포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경우 아니면은 보통은 이런 말초신경병을 뭐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중단하기보다는
보통 항암제를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런 말초신경병을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쓰게 되는 그런 경과를 걷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 가지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12나 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혹시 있다. 통증이 있으면은 저희가 보통 이런 항우울제, 그리고 SNRI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 그리고 가바펜티노이드라고 해서 가바펜틴 아까 리리카 설명드렸죠? 그리고 프리가발린이라는 프리가발린이라는 통증약, 미로가발린이라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나트륨 채널 차단제 이런 거는 카바마제핀은 원래는 내전증 약, 그러니까 우리 간질 발작에 쓰던 약인데 이런 약들을 통증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물론 이런 약들이 사실 약을 썼을 때 뭐 온전히 효과가 제일 좋으면 좋기는 한데 사실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목표를 좀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수준을 좀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거의 힘들어서 1차적으로는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의 한 30% 통증을 감소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통증을 감소를 통해서 잠도 조금 잘 자고,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더 좋다. 1차 목표보다 좀 더 좋은 정도는 50% 이상. 저도 사실 환자분들께 50% 좋아졌으면은 다 좋아졌다고 설명드릴 정도로 사실 매우 좀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밤에 잠도 잘 자고,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약을 쓰게 되는데 보통 하나에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두 달 정도 약 써보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보면서 뭐 만약에 너무 효과 없으면 다른 약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병이 있을 때는 저희 여러 가지 검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근전도 검사나 뭐 뇌척수액 검사, 뭐 다른 다양한 그런 검사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게 저희 신경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과에서 당뇨병이 앓는 분 중에서도 말초신경병이 너무 심하거나 그거랑 좀 다르게 좀 비전형적이면은 또 신경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뭐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말초신경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와 척수신경 이외의 모든 팔다리 몸통에 있는 신경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유전성 희귀하지만 유전성도 있고 그리고 술이나 이런 항암제 관련되고 좀 전에 질문해 주셨던 분들처럼 독성 그리고 뭐 간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간독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은 투석하신 분들 그리고 신경이 눌리거나 이러신 분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말초신경병이 다양하게 생기고 그 중에서는 염증성 또는 면역매개성으로 길랑바레 병과 CIDP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질환은 매우 희귀한 질환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치료도 역시 이런 질환들과 같이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길랑바레병이나 CIDP 같이 한두 달 내에 좀 증상의 변화가 좀 심하고 또 경우에 따라 중환자실 가는 병도 있지만 제일 흔한 거는 당뇨병 그리고 혹시나 뭐 여러 가지 독성, 술이나 이런 것들 혹시 다른 문제 아닌지에 대한 감별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네, 질문이 오늘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말초신경병, 그리고 길랑바레, 그리고 CIDP, 만성 말초신경병에 대한 치료가 지금 서서히, 물론 길랑바레가 좀 제일 늦은 듯 하긴 하지만 일단은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치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